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 원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워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해서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치 신인의 낮은 자세로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환 원내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의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혹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전 씨의 골프장 목격 시점은 광주에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던 시점이라며 당시 전 씨가 와병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는데 그 와병이라는 게 거짓말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역사의 법정에 서길 거부한 전두환 씨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작년 여름과 늦가을 골프장에서 목격했다고 하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서 목격했다는 시점은 광주에서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던 시점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는 와병을 이유로 광주에서 열린 재판 참석을 거부했었는데 그 와병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경호팀의 당시 일정을 명확히 확인해서 전 씨의 골프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신용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민생과 경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민생과 경제 또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열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생을 위한 1월 임시국회는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의 태도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이어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재개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공론화 논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며 불통의 정도로 치면 박근혜 정부의 시즌2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 의료원 간호사가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문화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감사위원 4명을 파견해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 간호사는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을 적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 씨가 일한 기간은 5년. 유족들은 일하면서 직장에서의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서에선 병원 사람들의 조문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죽어서도 병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서 씨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투여였습니다. 병원 측은 약물이 내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며 현재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A씨에게 애도를 표했고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강북구는 구비전을 공유하고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신년 인사회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강북구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기해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구민들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고 강북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기관장, 회원 등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강북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식정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구정 소개와 2부 기념식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요즘 부평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자리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신청사 건립계획으로 오는 2020년 3월 계양구 서운동으로 이전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이전 부지에 대해 지난 8월 부평구에 활용 방안 의견을 조회했고 부평구는 150명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구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지 매입비 102억 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 11월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에서 직접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십정동 주민들도 공영주차장 건립 청원서를 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2월에 십정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시 주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갖고 1월 초에 인천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평구는 상가와 도시명 생활주택 밀집 지역인 이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담뱃값이 오른 지난 2015년보다 더 낮았는데요. 어쩐 일인지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간접 흡연은 나아지지 않나 봅니다. 경기도가 도민에게 간접 흡연에 대해 물었는데 무려 10명 중 8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경기도민 18은 실제 이런 아파트 층간 흡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간접 흡연 경험을 물었는데 공동주택 베란다와 화장실이 피해받는 장소 1위와 2위로 조사됐습니다. 현관 출입구나 계단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로변이나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의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91%가 간접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만큼 공공장소에서 흔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횡단보도와 건널목이 76%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도 과반수 이상의 답변에 간접 흡연 위험구역으로 꼽혔습니다. 단순하게 피해봤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시급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본 시선도 아파트와 공공장소 각각 74%와 8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금연구역을 지키고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등 개인의 흡연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대 간 흡연 방지 규정을 알리는 등 간접 흡연을 줄일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올 2월부터는 새로 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흡연 피해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의심 가구에 들어가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왕송호수공원의 새로운 이름인 레솔레파크 네이밍 선정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겨울축제로 눈썰매 타기, 눈사람 인형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놀이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내 적성에 맞는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광주시에서는 직장 경험을 쌓고 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일자리 드림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광주시청 11개 부서에서 현장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모은 대학생 일자리 드림업 사업을 이만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시청 소회의실. 광주시 대학생 일자리 드림업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장금주 씨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름에 학교에서 해외 단기 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때 경비에 보태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드림업은 직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전공학과 선발도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직접 만져보며 손에 익힙니다. 2월에는 취업 전문 강사의 교육도 예정돼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취업 교육을 통해 일자리 드림업에서 쌓은 경험들을 자신의 역량으로 만들어 취업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천 시민이라면 전국 최고 수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활용해 쉽고 간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새해 다짐에 빠지지 않는 단골 항목 독서. 부천시에서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인데요. 출퇴근길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천시 도서관 서비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무인 작은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송내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는 500권이 넘는 신간도서와 인기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1회 3권 이내 14일간 가능합니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과 신중동역 칙칙폭폭 도서관, 그리고 1호선 부천역 민원센터에서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란 부천시립도서관 책을 원하는 곳에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철역 3곳을 포함해 총 43개소입니다. 도서관이 멀어 책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면 부천시 전철역 도서관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출퇴근길 손쉽게 도서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4일 저녁 8시경 경기도 의정부 일동 빌라에서 불이 나 소방차 1대와 앰뷸런스 2대가 출동했습니다. 취재의 안도윤 기자입니다. 경기 소방청은 음식물을 올려놓은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불로 번질 뻔했으나 경기 소방청이 10여 분 만에 상황을 정리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안전관리자는 빌라 건물주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비상경보기 제어와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강릉시가 2019년부터 출산 지원 장려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강릉시의 출산지원금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지급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항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5개 항목에서 분만전 출혈과 전치 태반 등이 추가된 11개 항목이 지원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풍진 검사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한화 해피프렌즈 청소년 봉사단 고등학생 325명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화 해피프렌즈 청소년 봉사단원들은 영월군을 비롯한 강원도 폐광 지역 250여 가정을 찾아 모두 5만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3년간 4,800여 명의 청소년 봉사단원들은 독거노인,
보육원, 저소득가정 방문, 친환경 캠페인, 해외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 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자문단 위원,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밑그림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경과보고, 착수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설계 공모 당선작 작품 내용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는데요. 올 하반기 설계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따라 혁신형과 영세형으로 지원 방향을 구분하고 유망업종 발굴, 마케팅, 최소 생계 보장, 폐업 컨설팅 등 상황에 맞게 5개 과제 30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유망업종에 대한 마케팅, 골목 플리마켓 개최 등의 골목시장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디자인 지원 및 B2B 플랫폼 구축 등의 혁신 성장 지원과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의 경영교육 지원, 성공업체 현장 방문 등 판로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영세형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정책은 음식점 좌석의 입식형 개선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업, 사업 실패 시 최소 생계 보장이 되어줄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가족 힐링 캠프 개최, 폐업 컨설팅,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골목의 활력을 증진시켜 상권 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가꾸게 됩니다. 2016년 말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2만 9천 개로 전체 부산시 사업체 26만 6천 개의 86.5%에 해당합니다. 이 중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평균 연령이 54.8세로 높은 편이라 발빠른 경영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지난해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생존 고비인 창업 3년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2%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시민과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대전시만의 복지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대전시가 민선 7기 복지 비전과 가치를 담은 복지 브랜드 함께해요를 개발했습니다. 함께해요는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민선 7기 복지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함께로 표현했으며 유는 영어 유를 웃는 얼굴로 형상화한 것으로 복지 대상자인 시민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각 로고의 디자인에는 대전형 복지 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 실천 전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를 공공 민간 복지기관에 배포해 복지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 상표 등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세제곱미터당 17마이크로그램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3월까지 제정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지역, 대상, 차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사업은 2022년까지 7만 대로 확대 보급하고 충전 시설도 5,050기를 보급키로 했습니다. 또 구군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 중 천연가스차로 전환이 가능한 차량을 올해부터 매년 15대씩 전환해 2022년까지 전환 대상 청소차의 75%인 160대를 천연가스차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 민감계층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배출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칠곡 군수는 칠곡 외관정통시장을 찾아 칠곡사랑 상품권을 홍보했습니다. 칠곡사랑 상품권으로 즉석에서 육류와 생선 등을 구입하고 풀빵을 맛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 외관시장 상가 번영의 사무실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올해는 대폭 늘려 연간 2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전국적으로 운영 노하우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의 수산물 판로 확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간편 가정식 등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꾀했는데요. 포항시의 품질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을 모아놓은 홍보 판매센터 해선생이 개점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인증하는 수산물 제품들을 한 곳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포항시 품질인증 수산물 홍보 판매센터 해선생이 장성동에 자리 잡고 9일 개점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지역 내에서 어획 및 가공되는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최초로 수산물 품질 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원산지에 따른 적용 기준이 국내산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물에 대한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해양수산부 품질인증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해선생은 이러한 인증업체의 제품들을 홍보 판매하는 곳으로 과메기와 밥식혜류, 생선구이 세트 등 고품질 수산물을 판매합니다. 또 혼밥, 혼술 상품, 비조리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차별화된 기업형 지역수산물 품질관리 브랜드로 전국의 포항수산물의 판매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생산시설 위생상태 확인으로 햇섭 필수 인증과 함께 생산자 실명제 실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포항수산물 브랜드의 품격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간 평가에서 우수기간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도로는 1월 현재 200km에 이르고 여수 공영자전거 여수랑은 총 345대로 32개 무인 대여소가 마련돼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고 전체 자전거에는 안전모도 비치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자전거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 명품 도시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주군이 아기 주민등록증과 기본 증명서를 통한 출산가정 배려 정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A모 씨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와 시민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군에서는 기본증명서 신청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진행되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가 끝나면 출생 축하 스티커가 부착된 기본증명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무주군청 민원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기쁨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또 기본증명서는 아기의 한글과 한자 이름, 생년월일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다라며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내달부터 모집합니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5년째로 올해는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사업 유형을 기존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했습니다. 활동지원 사업은 아파트형, 공동체형이고 시설지원 사업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형과 기능 보강형이 나눠집니다.
그동안 아파트형 공동체 대표나 총무들은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준비, 커뮤니티 공간 관리, 회계 서류 작성, 공동체 각종 행사 참여 등을 봉사로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최소 활동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5년차를 맞은 아파트 르네상스는 그동안 이웃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가 함께 역량을 키우고 자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이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재해예방사업 추진 1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됐으며 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 총 66개 평가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군은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장 및 주민 중심의 사업장 관리 등 재해예방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오는 5월 방재의 날 행사 시 우수기관 표창인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2020년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인센티브로 배정받게 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으뜸 안전도시 완주를 위해 재해에 대한 안전대비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효과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9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4일 열린 발대식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일자리 참여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사에서 진행한 공공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황 군수는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총 사업비 13억여 원을 투입해 4단계에 걸쳐 400명의 인력을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공공일자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지난 15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천연물질 메이신 활용을 위한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첨단방사선연구소 메이신 연구팀은 옥수수 시험에 이어 세계 최초로 메이신을 센티패드 글라스에서 분리 정제해냈을 뿐만 아니라 극미량인 메이신의 함량을 증강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산업적 발전의 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센티패드 글라스에서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메이신과 루테올린, 이소리엔틴 등이 포함된 유용한 생리활성 혼합물질을 추출, 방사선을 조사해 물질 함량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해 지난해 10월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서도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화장품 원료적합성 시험에서도 매우 우수한 적성을 보인 메이신은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화장품협회 및 국내 화장품 원료물질로 등록됐으며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산업체와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의회 인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으로는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부터 우선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이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투명한 경영과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전라북도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유도, 알 권리 보장 등 주민들의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